이때 이제 그 저희가 봐야 되는 게 한동훈 이제 대표 예.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유세에 좀 나선 상태입니다.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?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유세 나가는 게 맞겠죠?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일단은 뭐 할 수 없습니다. 마음에 안 들지만 네. 요구 조건을 세 가지를 내세웠지만 그 세 가지가 또 완전히 충족된 거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일부는 충족됐는데 부분적으로 충족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만 이 세 가지 조건 다 안 하면은 안 들어주면 난 안 할 거야라고 또 삐치는 건 그거 약간 홍준표스럽잖아요. 이거는. 홍준표스럽게 될 수도 그래서 있고.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유세에 이제 결합을 하는 거고 네네.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음.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그렇죠. 과정이 어쨌든 간에 그렇죠. 어쨌든 정당에서 공당에서 뽑은 후보란 말이죠. 그리고 자기가 그 당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. 그 당원으로서 자기 당의 후보를 갖다 지지해야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 음. 의무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. 어. 그리고 뭐 선대위원장 뭐 수락해도 이젠 상관없거든요. 저 선대위원장이라는 건 이름뿐이에요. 아. 원래 그 총괄 있잖아요. 그거 대개 지금 장동혁이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. 네네네. 거기가 실세고 나머지 이름만 걸어놓는 거거든요.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. 네. 다만 이제 참 같이 유세하기 참 힘들잖아요. 쉽지 않죠. 아, 유세차 올라가서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를 얘기해야 해야 되죠? 할 말이 없잖아. 할 말이 없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투표 후보 그러니까 투표 포기하지 말아라. 투표 장려하고. 투표 네. 그 다음에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투표 포기하지 말고 네. 당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땐 저게 뭐 최선인 것 같고 네네. 근데 그 선대위원장 같은 게 이름 걸어놓는 건 나쁘지 않은 게 왜냐하면 나중에 또 저놈들 또 책임 추궁할 거거든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그걸 그냥 미리 뭐 이름 하나 걸어놓는 건데 별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. 그럼 교수님 보셨을 때는 선대위원장 수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네, 나중에 이름, 또 어차피 이름이에요, 네. 저거는. 나중에 이제 적어가지고 또 분명히 저들이 또 시비를 걸 거라는 거죠. 네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지 않았느냐. 그럴 것 같네요. 그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왜 후보랑 같이 유세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. 그래서 뭐 후보를 한 번 정도 유세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거기서 자기 메시지만 분명하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. 네네. 자, 그럼 이거 정치적으로 일단 봤었을 때 원래 이제 좀 이것도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제 김문수 후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는 거. 그러면 이제 그 대선 이후에 한동훈 때문에 졌다. 뭐 이런 좀 책임에서부터는 그렇죠. 자유로울 수는 있고. 근데 벌써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. 윤석열 정강훈 극우 세력과 야합한다. 이렇게 또 비판한단 말입니다. 그거는 좀 네.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판하겠죠. 그런데 저게 별 의미가 있는 건가? 별 누구나 의미가 다 없는. 알잖아요. 한동훈이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. 이미 그러니까 그렇죠. 한동훈은 네. 계엄 해제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탄핵. 한동훈이 가세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해졌던 거고 이번 판이 가능해졌던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이후로도 또 뭡니까 친윤 세력에게 계속 탄압을 받아가지고 그렇죠. 경선 자체가 anything but 탄이다라는 거. 그렇죠. 그래서 저걸로 그렇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는 겁니까? 네. 그다음에 당원으로서의 의무라는 거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. 네네네. 뭐 경위에 어쨌든 간에 꼭 자기 당의 후보로 뽑았으면은 그 사람들 지원할 의무는 생기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자기의 정치적 스탠스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건 맞죠. 그건 당원의 의무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걸 비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. 별로 사람들한테 호응도 얻지 못할 겁니다.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선거 유세 도운다라는 거는 뭐 지금 계엄 세력과 야합하는 거다 뭐다 이런 얘기가 별로 그렇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. 그렇죠. 사실은 요번에 한번 가보세요. 요번에도. 네. 그 대선 토론판에서 네. 막 이재명이 뭐 내란 세력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 앞에서는 그새 얘기 못 하거든. 그렇죠. 이재명은 숲에 있었고요. 그렇죠. 네.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원 체포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도 국회로 향했습니다. 그렇죠. 이재명 대표는 그 시간에 어디 있었습니다? 저는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. 본인에 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요. 네네네. 이러면은 사실은 그 내란 프레임 자체가 먹히질 않거든요. 먹히질 그러니까 않죠. 이런 후보를 뽑았어야 되는데 참.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참 열받지. 정말 열받습니다. 네. 이게 뭐 제가 국힘을 갖다 지지하는 정당은 분명히 아닌데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 건강한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. 그 건강한 견제 세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 그냥 그것뿐입니다. 그리고 그냥 뭐 민주당 얘가 계속 비판을 하지만 네네.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체제 저거는 완전 일당 체제잖아요. 그렇죠. 1인 거의 체제란 무슨 뭐 말이죠. 히틀러입니다. 그 조선노동당 같은 시스템인데 벗어나야 됩니다. 리버럴 정당으로서 옛날에 그렇죠.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리버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그 두 정당이 좀 멀쩡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약간 완전히 그러면 다 극단으로 가 있는 상태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비호감 선거에서 나중에 이제 혐오 선거까지 오는 거고.
그다음에 솔직히 말해 기대가 없잖아요. 누가 되든 기대가 간에. 없죠. 그렇죠. 이 상태가 정말 진짜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쪽 보면서 느끼는 거는 교수님이 이제 그 인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선호도에 따라서 움직이시지 않는 항상 이제 그 상식과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그 움직이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을 지지한다, 한동훈을 무슨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네. 한동훈이 맞기 때문인 거잖아요. 내가 뭐 정치인들 많이 만나봤는데 네. 제일 괜찮아요. 아, 그렇습니까? 오. 토론하고 논쟁을 좀 해봤거든요. 네네네. 그런데 판단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할 때 그냥 멀쩡해요. 왜냐면 정치인들 보면 다 이상하잖아. 딱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. 아, 요즘에 최고의 칭찬이네요. 멀쩡한 멀쩡해요. 정치인이다. 어쨌든 멀쩡해요.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하고 똑똑하고 네네. 또 저는 좀 똑똑한 사람 좀 좋아하거든요. 어. 워낙 멍청한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. 아니 그렇잖아. 국회의원 좀 됐으면 그래도 그렇죠.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건 있어야 되는데. 그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그 논리적인 판단력부터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네네. 상식과 네네네. 그 선랑인데 그 국민의 대표로 뽑았는데 그렇죠. 그렇잖아요. 최소한의 건 국가대표면은 있어야죠. 말이지. 그렇죠, 그렇죠. 축구가. 네네네. 이게 좀 웬만해야지. 좀 너무 후진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 그다음에 실제로 네네. 그 정치인들 수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. 어. 그 옛날에 제가 네네. 그 처음에 왔을 때 25년 전이죠. 그때 만났던 정치인들하고 지금들 만나는 애들 보면은 네. 수준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애들의 수준이 계속 떨어집니까?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엘리트들이 정치로 네. 안 와요. 아.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오. 워싱턴 안 온다고. 오. 그 무슨 밸리? 거기 실리콘밸리. 실리콘밸리 네. 간다고. 근데 기업 간다 그러더라고요. 어. 그런 게 좀 있는데 우리는 좀 극심한 것 같고. 네네. 그래서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봐요. 김용민 이런 애들 막 완전히 막 와. 옛날에 아무리 썩어도 준치라고 옛날 민주당도 이상한 놈들 많았지만 네네. 기본적으로 평균 수준이라는 거 있었거든요. 평균 수준은? 그게 뚝 떨어진 거고 국힘도 딱 보면 네. 뭐 장해찬 이런 놈이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야? 공천 줬으면 될 뻔했잖아. 와 이런 애들만 맨날 보다가 한동훈을 만나보니 한동훈 멀쩡하다라는 딱- 말이 나온다. 그래서 지지하는 거고 뭐 한동훈하고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. 그래서 그래서 이념적으로 논쟁도 많이 다른 하고 것도 그렇죠. 많죠. 네, 예컨대 네. 뭐 비동의 강간법이라든지 그렇죠. 이런 것들에 기억납니다. 생각이 다 다르고. 근데 근데 토론을 했는데 일단 네네. 기분이 좋아. 왜냐하면 어. 생각이 다르지만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합의는 잘 안 돼. 이 나이 돼가지고 합의는 토론한다라는 게 네네네. 합의는 안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받으면서 내 입장이 더 강화됐다는 걸 느낌을 받아요. 그렇습니까?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빈 부분이 있었는데 저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비어 있구나. 네네. 그럼 나 이렇게 강화해야 됐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좀 뭐랄까 강화됐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. 네네. 뭐 우리가 의사의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그게 진짜 토론이죠. 저는 그게 정치고 그게 토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.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한동훈 대표를 계속 지지해 왔던 거고. 근데 어떻게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랑 토론만 하면은 열만 받습니까? 한동훈 대표가 한테 이제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는 자기들 스탠스가 일단 이길 수 있는 스탠스가 아니야. 이길 수 있는 스탠스. 그러니까 딱 보면 내가 그랬잖아요. 네네. 일단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스탠스로 들어가는 거야. 네네. 내가 질만한 싸움이잖아요. 안 네네. 들어가는 겁니다. 왜냐? 내가 질만한 스탠스라면 내가 잘못된 거야. 그렇죠. 그건 내 생각을 고쳐야 돼. 그렇죠. 네네. 질만한 거면은 제가 잘못된 내가 잘못한 거죠. 거야. 많은 네네. 경우에 그게 안 되면은. 네네. 때로는 물론 정치인들은 그게 있습니다. 이거 네. 아니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옹호를 옹호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렇죠. 나 같은 뭐 농객 같은 경우 는 그런 건 없거든요. 그렇죠. 근데도 그 좀 옛날에 그 상식 있는 정치인들 같으면은 딱 하다가 막히잖아요. 그럼 네. 그냥 물러나요. 아. 내가 이번에 강적들 나가서도 얘기했거든요. 네네. 그 이재명 퀴즈라는 친구가 나왔더라고요. 어. 막 얘기를 하는데 막 황당한 얘기를 해서 이게 차이다. 옛날에 이쯤 되면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무 말 안 했다. 근데 너는 지금 바짝바짝 또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. 말도 안 되는 소리를. 이게 차이다. 수준이 떨어졌다는 얘기다. 뭔 얘기인지 알겠죠. 친윤들도 마찬가지인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런 전체적으로 이게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러다가 오히려 오랜만에 딱 인텔리전트하고 그다음에 판단 멀쩡한 사람 만나니까 입장은 달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. 딱 그것뿐입니다. 참 교수님이랑 한 대표가 이념과 사상은 분명히 다른데도 이런 식으로 토론과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화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.